안녕하세요. 백만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VSEP 8.5 버전을 이용해서 VSEP을 트레이싱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SEP을 설치를 하려면 온라인상에서 7522.co.kr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스템의 데놀 소프트웨어라는 그 홈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에 위에 보면 이런 간편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간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뜨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VSEP이라는 것이 뜨죠. 두 개가 있습니다. VSEP 8, 8 버전이고요. 이걸 다운받아서 먼저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트레이싱이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트레이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VSEP8은 이제 분석 프로그램이고요. 오토 트레이싱은 이제 요즘 이제 AI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트레이싱을 해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다운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동으로 이제 전체를 다 오토 트레이싱 해주는 것도 있지만 수동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점을 찍을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서 이걸 같이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VSEP 이 다운받으시는 거는 한 달간만 이용할 수 있는 데모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며칠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한번 설치했던 컴퓨터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 점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 이용을 하시려면 유료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그 유료적인 부분은 따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를 할 때 혹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용법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제 문의를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이게 설치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보면 원격 지원 요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여기 이제 전화를 해서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볼셉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구동시켰을 때 add new patient 이제 환자를 새로 이제 넣는 거죠. 요걸 눌러도 되고요. 만약에 요 창이 안 뜨거나 혹은 내가 모르고 이걸 닫았다 그러면 왼쪽 위에 가면 여기 플러스 초록색 플러스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보이죠? 여기 요게 보이죠? 여기를 누르시면 똑같은 창이 뜹니다. 떠서 환자를 그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게 뜨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번 만약에 여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만약에 잘못해서 이걸 내가 닫았었다 그러면 왼쪽 와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다시 뜨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저 환자 넘버는 이제 임의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뭐 차트 번호를 적으셔도 되고요. 원장님이 임의대로 넣어도 되고요. 오늘 1, 2, 3, 4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 있는 번호라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1 오늘 2023 0706 오늘이 7 이렇게 하면 돼요. 임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환자 이름은 최씨라서 최 땡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 환자의 생년월일을 이제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나이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성장기에 있는 나이랑 성인이 됐을 때랑 이제 기본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넣어줄 필요가 있죠. 이 환자는 83년생 8월 7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환자에 맞게. 그 다음 성은 잘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남성, 여성에 따라서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려는 분은 여성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일자로 여기 들어가고요. 나이랑 이런 게 다 뜹니다.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요것만 보시고, 여기 보면 이제 프리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교정 전, 교정 중, 교정 이제 끝나고, 혹은 리텐션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잘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교정 전 진단 환자이기 때문에 프리 트리트먼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add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보는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금부터 세팔로를 불러와서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사용하는 엑스레이 기계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곳도 있고요. 연동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로 셋 파일을 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거를 불러와서 이제 하는 그런 지금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세팔로이기 때문에 레타랄 필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임포트라는 것이 창이 뜨는데 제일 올라가서 임포트라는 것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그림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하는 엑스레이를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뭘 하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여기 이제 셋 이미지 사이즈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찍는 게 이제 환자의 원래 사이즈보다 확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팔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기계에 따라서 보정해 주는 게 다 달라서 오른쪽에 보면 어떤 기종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있으면 그걸 누르면 보정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없거나 내가 모른다 그러면 user define 이걸로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팅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 보면 이제 룰러가 보이죠. 작아 보입니다. 요거 때문에 항상 셉 찍을 때 셉 여기 이제 그 여기 눈 사이에 미간에 되는 이제 하나 이제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룰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달려 있는 이유가 이런 그 이미지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즈를 보정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자하고 똑같거든요. 여기 이제 5mm, 5mm 1cm, 10mm 1c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하려는 거는 한번 찍고 올라가서 이렇게 1cm를 찍는 겁니다. 1cm. 여기 보면 1cm 뜨죠. 그래서 아 내가 찍은 걸 1cm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잘못 찍으면 그냥 다시 찍으면 됩니다. 한번 다시 찍으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기존 줄이. 그래서 한 번 더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못 찍었다 그러면 다시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찍었으면 요거를 1cm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보정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걸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면 왼쪽 위에 가시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디지타이즈라고 뜨는데 글자가 이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왼쪽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가겠느냐, 없이 하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가지고 하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 되고요. 또 하나 나옵니다. 매뉴얼로 하겠느냐, 오토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토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이게 아니고 매뉴얼입니다. 오토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따로 해보시고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조금 이제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틀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해보시고 일단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매뉴얼 디지타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고요. 환자의 엑스레이가 뜨고 오른쪽에는 이제 내가 어디를 해야 될지 이 도식표와 이렇게 빨간 점이 뜹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점의 위치에 대한 이 명칭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으라고 이렇게 떠줘요.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왼쪽에 와 보면 지금 저 왼쪽 가면 없어지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또 나옵니다. 보이죠? 확대가 돼서 또 나오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이미지 인핸스먼트를 누르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땐 이걸 한번 눌러서 편한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엑스레이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위로 올리면 확대,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요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보면 여기 이제 확대, 요것도 이제 눌렀을 때도 이제 되고요. 여기는 보면 요건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딱 누르고 나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여기 보이죠? 요 드래그를 해서 내가 요 부분을 이제 할 거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쭉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영역을.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편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요건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인데 옆으로 누워있는 십자가죠. X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점이 찍히는 부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네이존이죠. 네이존. 네이존은 이 프론탈 본과 이 네이잘 본이 만나는 건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렇게 나치가 돼 있어요. 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찍어주고요. 지금 소리가 안 났는데 요거 찍을 때 보통 소리도 같이 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찍었을 때 이렇게 이 네이잘 본의 그림 이 선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려져요. 오토 우리가 트레이싱이라는 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이거 설치를 안 했으면 여기 안 뜹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거가 이 모양 선이 네이잘본과 너무 다르죠. 이걸 지금 수정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점을 계속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셀라죠. 셀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렇게 까맣게, 아니 빨까맣게 게 아니라 동그랗게 내화수채가 들어가는 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셀라를 찍는 부위고요. 요 가운데 원에 물론 이제 딱 원형은 아니지만 가운데 점에 정도에 이제 찍으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왼쪽 위에 확대된 영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뜨니까요. 거기를 참고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 선도 어느 정도 그려지죠. 이 선은 사실 그 분석하고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진 않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도식화 됐을 때 그게 이제 보이는 선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런 데만 도움을 주는 거지 사실 분석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포리온이죠. 포리온. 여기 이제 웨이도 상방에 점을 찍는 겁니다. 사실 포리온 위치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이 애매한 분들, 이어로드에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어로드는 피부에 있는 그 웨이도고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웨이도는 뼈에 있는 웨이도입니다. 뼈. 그래서 뼈는 이게 아니고 사실 이 컨다일 후상방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 여기로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도 있고. 이 환자는 지금 이렇게 조금 두 개가 있어서 구조물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왔는데, 두 개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중첩이 좀 확대하는 그 크기가 확대율이 달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하악에 이제 여기처럼 비대칭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확대율이 달라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저 같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 원을 이제 할 것 같아요. 요 원을 포리온으로 잡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리온을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이제 오비탈이죠. 오비탈이라는 거는 눈이 들어가는 눈뼈의 최하방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도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또 선이 좀 자동적으로 그려지죠. 이제 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리고이드라는 이 피셔 부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렇게. 최상방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선이 조금 이제 엉뚱하게 나오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베이존인데 베이존은 이 두 계저의 최하방점입니다. 후하방점. 여기 이제 대구계공이라는 그 빅포라멘이 있는데 그가 이제 만나는 부위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해요. 보면 이렇게 선이 내려오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부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만나는 부위가 여기인지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을 여기를 찍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힌지 엑시스라고 해서 콘다일 헤드의 가운데를 찍는 거예요. 콘다일 헤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콘다일 헤드가 이렇게 있죠. 콘다일 헤드가 이제 원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원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점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런 점은 분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점을 찾아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네이잘 스파인, ANS죠. 여기는 팔라탈 플랜이 쭉 와서 끝나는 부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PNS, 포스테리아 네이잘 스파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 이제 피셔 부위가 내려와서 만나는 부위와
이제 내려와서 이 팔라탈 플레인과 만나는 부위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PN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점인데 A포인트죠. A포인트. A포인트라는 것은 상악의 맥실라에서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접선이 내려오는 거는 그걸 이제 찍는데 도움이 이제 되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치근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ANS를 찾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그 환자들에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치근 주변에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이 라비알 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점을 A 포인트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 다음 B 포인트입니다. B 포인트도 아주 중요하죠. B 포인트는 하악에 있는 심피시스에서 가장 깊은 부위입니다. 하악에 있는 심피시스에서 이제 가장 깊은 부위인데 하악도 치근점 위에 위치하는데 하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클래스 2나 이제 아래턱이 좀 작은 분은 그 부분이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근점에서 주변에서 찾되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 정도가 B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 환자를 셉을 찍을 때 고개를 너무 들거나 너무 숙이고 찍으면 이런 B 포인트에서 이제 문제가 많겠죠. 다행히 이 환자는 고개를 수평 FH 플레인이 거의 수평이 되게 이제 잘 찍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깊은 부위 정도의 B 포인트를 잡아주면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치근점 주변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있는 포인트는 변곡점이라고 해서 여기는 깊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게 굴곡이 바뀌는 변곡점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포고니온이라 그래서 뼈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선이 생기죠. 여기 찍어주면 됩니다. 이 환자는 사실 이제 B 포인트랑 이제 포고니온 여기서 이제 사실 좀 애매해요. 찍기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멘토는 심피시스의 가장 낮은 부분,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콜프스 레프트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맨디블의 우각부입니다. 우각부인데 여기 보면 이 환자는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명확한 경우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무스 다운이라 그래서 이 뒤에 이 레이무스에서 하악의 레이무스에서 가장 후방에 튀어나온 부분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이무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의의 접선, 이 수직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접점에다가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있고 두 개 사이에 찍어도 되고요. 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해서. 그 다음 이제 아티큘레 해가지고 이제 두 개 저와 이 레이무스가 올라가서 콘다일 넥 부위가 이제 만나는 뼈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찍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얼굴에 그 장안모, 단안모를 설정할 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잘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뼈가 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콘달 헤드의 헤드와 4개 뒷부위가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부위가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R3라고 해서 이제 그 콘달 헤드와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의 가장 이제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레이무스가 올라가는 부위인데요. 요것도 대략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맥실라원 크라운이라 그래서 이 전치부 팁이에요. 상악 전치부 1번 팁.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정도가 되겠죠. 이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찍고요. 루트는 자 여기서 이제 전치부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요 치아가 이제 1번 치아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는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악의 에이펙스는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악의 맨디블 원 크라운인데 마찬가지로 하악의 전체부 인사이즈 팁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집어주면 되고요.
그다음 시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모양이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 정도의 에이펙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클루잘 플레인 포인트라고 그래서 보통 5번, 5번 사이에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5번, 5번 교환면 사이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치아가 이제 좌우측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몰라키가 이제 좌우측이 다르다면, 이게 좀 많이 중첩 여러 개가 겹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략적인 그 중앙선을 잡아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맥실라 시스디스탈 무슨 말이냐면 크라운의 후방점, 크라운의 최후방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상악 6번 크라운 6번 정도가 되니까 크라운의 후방점은 이 정도가 되겠죠. 찍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에이펙스 루트는 디스탈 에이펙스 쪽에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임의의 치아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거 나중에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맨디블 6 디스탈 마찬가지로 하악의 6번의 크라운의 최후방점 찍고 후방 구치 에이펙스 찍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글라벨라 이제 소프트 티슈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가끔 엑스레이 따라서 잘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인핸스먼트 저걸 누르면 이렇게 조금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글라벨라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눈두덩 쪽에 가장 이마 쪽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티슈 네이저는 가장 들어간 부분. 보통 요 이제 찍을 때 여기 되는 게 있는데 요 부분이 보통 그 주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임의의 두 점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프로네이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프로네이잘이라는 거는 에스테틱 E 라인을 설정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야 되고요. 앞에 이 가상의 수직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수직선과 코끝이 만나는 접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코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안쪽으로 찍을까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찍었던 거를 제가 했던 점을 한 번 뒤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을 가서 백을 눌러도 돼요. 근데 그걸 누르지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점을 찍을 때 마우스의 왼쪽을 누르는데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른쪽 눌러 볼게요. 그럼 요게 사라질 겁니다. 자, 사라졌죠? 다시 하려면 누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한번 했던 거 잘못 눌렀다 그러면 오른쪽 거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콜루멜라라는 건 뭐냐면 이 코 구멍이 있으면 제일 앞쪽 하방의 선입니다. 하방에서 얼굴의 외형선에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썸 네이잘이라 그래서 이 코끝과 인중이 만나는 요 부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프티슈 A 포인트인데 소프티슈 A 포인트는 A 포인트가 이제 상악에서 가장 들어가 있는 부분이듯이 소프티슈에서 가장 들어가 있는 부위입니다. 깊은 부위. 여기서는 여기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요. 라비알 수페리우스라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이제 인중과 입술이 만나는 그 경계입니다. 경계. 버밀리언 보드라고 하죠. 이 부분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이 요거 조금 앞에 나갔네요. 여기 찍고. 그 다음이 뭐냐면 자, 요 부분이 이제 이 에스테틱 라인에서 입술 상순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보는 기준점인데 마찬가지로 이 상순의 입술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찍게 돼 있어요. 여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버밀리언 보드랑 비슷하죠. 찍고.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제 STMS라 그래서 상순에서 가장 낮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술이 이렇게 되니까 가장 낮은 부위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치아와 이 입술이 만나서 시작되는 부위거든요. 이 환자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꺼집니다. 지금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요 점 잘못 찍었다고 오른쪽 거 누르면 마지막 점과 함께 이 선 찍은 거를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때는 백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백을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하순인데요. 하순, 이제 아래쪽 입술을 따라서 누르는데 마찬가지로 치아와 입술이 시작되는 부위를 찍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되겠죠. 요 부위를 찍을 때 임의의 가상점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 부위가 이제 많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하순에서 가장 높은 부위가 STMI라는 곳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어립. 자, 로어립 중요합니다. 에스테틱 라인에서 하순이 얼만큼 나갔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순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로어 프로파일에 여기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하악의 버밀리언 보드입니다. 입술과 이 피부가 만나는 경계 부위 여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소프트 티슈 B 포인트. 자, 하순 여기 턱에서 가장 깊은 부위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고니온. 여기도 중요한 게 에스테틱 라인을 연결할 때 앞에서 봤던 이 프로네이잘이라는 가장 튀어나온 부위와 턱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이제 점 찍어서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고니온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찍습니다. 클래스 3나 클래스 1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는데 클래스 2에서는 아무래도 아래 턱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소프티슈 포고니온이 뒤로 이제 위치되면서 이렇게 오히려 소프트 티슈 B 포인트인지 포고니온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런 이제 라인을 잘 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 소프트 티슈 B 포인트고 나오는 부분이 소프트 티슈 포고니온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 라인이 될 때 튀어나온 부분이 포고니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점은 소프티슈 그네시온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게 여러 가상 이제 뼈에서는 이 두 개의 플레인이 만나는 가상의 이제 점인데 소프티슈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포고니온과 멘톤의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소프티슈 멘톤이기 때문에 이 멘톤 하방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목에 있는 그 아우트 라인을 잡는 거니까 두 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하악선이 만들어지고 이제 끝나게 돼요. 요게 이제 그 오토 트레이싱을 깔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만약에 오토 트레이싱을 안 깔면 몇 개 점이 두 개 더 나옵니다. 크라운 여기 나비 아래 찍어야 되는 거 하나 둘 상악 크라운 하악 크라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우터라인 글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한 3개의 아우터라인이 글이라고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오토 트레이싱을 깔았다면 저처럼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럼 이게 1차적으로 끝난 건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요 왼쪽에 잘 가보시면 아까 요거를 누르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빨간불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와 있죠. 여기 글자가 뜨지는 않는데 요건 뭐냐면 좌우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이 있고 좌우로 화살표가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 그래서 요건 지금 수정 모드예요. 그래서 지금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점이 뜹니다. 자 내가 원하는 여기에 보면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로 이렇게 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갖다 대면 이렇게 십자가 뜹니다. A 포인트라고 글자도 뜨죠. 요런 거는 바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기면 이제 바뀌죠. 요런 점을 이제 옮길 때는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옮기면 되고요. 지금 요렇게 뜨는 거는 움직일 수 있다는 가까이 가면 요렇게 이제 뜹니다. 움직일 수 있게 뜨죠. 요렇게 요건 이제 십자가로 뜨고 여러 가 이제 뜹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을 좀 많이 바꿔야 될 때가 있잖아요. 포인터는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잘 찍은 거고 그림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대부분 점을 잘못 찍었다기보다는 자 금을 바꿀 때 여기를 한번 찍으면 이렇게 다 뜹니다. 요걸 이제 누르면 여기 회전이 이렇게 되고요. 사각형 여기 이제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축소가 되고 확대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대략적으로 맞춰주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왼쪽 마우스로 눌러서 점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존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만약에 했다가 잘못됐을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언두가 있죠? 누르면은 한번 뒤로 갑니다. 그리고 리두 누르면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근데 선을 우리가 이 수정할 때,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지금 전혀 여기 안 맞죠? 이제 선을 누르면 여기 점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면 되는데, 가끔은 이 점들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선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 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큰일 났다, 이거 다 움직일 수 없잖아, 이럴 때는 꼭 여기 언두를 누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앞에 또 한 번, 이렇게 언두를 누르면 전체가 움직였던 게 다시 돌아가니까요. 하고 리드 누르면 다시 갑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마침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해서 이걸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잘못됐네. 하다 보면 이게 이 그림이 떼야 되는데, 그림이 안 떴을 때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쳐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요 얼굴에 라인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얼굴 딱 눌러보면, 이렇게 뜨는데, 예를 들어서, 글라빌라와 소프트 레이전 사이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좀 보통 볼록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고쳐주고 싶다 그러면 선에 갖다 대고 이렇게 뜨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럼 어때요? 보이세요? 없던 점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점은 이런 색깔로 생기고, 원래 내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선을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뜨잖아요. 지금 얼굴의 외형과 라인이 뜨죠. 이럴 때 여기 점을 눌러서 만들어 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훨씬 더 얼굴의 아웃라인과 똑같아지죠. 여기도 맞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쓸 때 눌러 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를 가지고 찍은 점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새로운 점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만듭니다. 오른쪽 눌러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필요하면 그 더 만들어도 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뜨죠? 입술이랑 이런데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죠. 하수는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8.5 버전이 뭐가 문제냐면, 아직 조금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하수는 지금 눌러도 이 선이 지금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위에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뜨잖아요, 점들이. 근데 하수는 이게 안 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거 조만간에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면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바꾸는 방법은. 나머지 이런 것도 안 맞으면, 기존에 있던 점들 요런 거 이제 초록색은 움직이면 안 되고, 요런 빨간 점은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요런 건 움직이면 안 되겠죠. 비프는 중요하니까. 이거 잘못 눌렀네. 언두. 이런 건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요런 이 그림 라인, 이 선들은 뭐 또 심각하게 우리가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콘달 모양이 전혀 다르죠. 이런 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뭐냐면 환자들 보여줄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림이 안 맞으면 좀 환자 보여줄 때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 보여줄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아까 요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걸 좀 닦아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치아를 맞추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요걸 키우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는 거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다 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내가 픽스 하겠다. 이렇게 완성하겠다. 그럴 땐 요걸 누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싱의 끝은 이걸 눌러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토글 크랙션이라고 돼 있죠. 요걸 딱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Do you want apply the correction? 그러니까 적용하겠느냐. 얘 누르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게 딱 이제 되는 거예요. 얘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빨간 게 없어졌죠. 빨간 게라는 게 고기가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적용이 다 된 거고. 적용이 됐는데, 내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럼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요걸 다시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누릅니다. 그럼 빨갛게 되죠? 그럼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선들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연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제가 쓰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어널리시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걸 넣어놔서 있는 거고요. 요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테그라 바이 CHG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트를 볼 때 요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메서드 1을 누르면 이렇게 선들이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수정하기가 편합니다. 또 이렇게 돌아오면, 자, 아까 전에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 설정이 이렇게 됐는데, 아래는 안 됐잖아요. 근데 빠져나갔다가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오면 그때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하악에 외곽선을 고치려면 이렇게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점을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뻐졌죠? 뭐 이렇게 뜨는 부분 좀 이런 데가 덜하다 그러면 이런 데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 끝났죠. 여기도 사실 좀 안 맞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그려주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외곽선도 일일이 다 이제 우리가 트레이싱 할 때 그리게 돼 있었는데 자꾸 이제 잘못됐죠. 언두 누르고 편한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요. 뭐 예전에랑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오토 트레이싱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90%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런 ANS라든가 A 포인트, B 포인트,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창이 떠요. 적응하겠느냐. 오케이. 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아무리 눌러도 지금 제가 누르고 있거든요. 이 선택을 해도 이게 안 떠요. 수정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걸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요겁니다. 인테그라 바이 CJH죠. 요거고요. 요게 이제 이 엑스레이에 지금 이제 겹쳐져 있는 거고 환자한테 뭐 요걸 보여줘도 되고 보통은 요런 걸 보여주죠. 이렇게 엑스레이 없는 거 요게 이제 분석한 것처럼 저는 이제 연쇄 어널리시스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엑스레이 레트럴 필름이라고 뜨죠. 요걸 이제 누르면 나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여기 차트입니다. 차트. 자, 여기 차트. 여러분 이제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분석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왜냐면 분석법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 스테이너, 맥나마라, 뭐 다운스, 자라박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연세 분석법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요걸 쓰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필요한 게 다 나와요. 연세 분석법은 이제 요 중에서 우리가 연대에서 많이 쓰는 거를 따로 모아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버티컬 스켈레탈 패턴, 호리존탈 스켈레탈 패턴. 그러니까 이제 골격적인 구조를 버티컬, 호리존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덴처 패턴, 소프티슈, 프로파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분석을 했다면 보시면 썸 같은 경우에는 정상값이 나오죠. 이제 요게 이제 얼굴이 장안모냐 단안냐말을 보거든요. 썸이랑 여기 이제 맨디블 플레인이랑 SN 플랜 두 개를 이제 본 각도. 이 환자는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뜨는 거는 정상 수치고요. 빨갛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벗어났는지 오른쪽은 크다는 거고 왼쪽은 작다는 거죠. 이 까만 선이 정상 범위거든요. 이 환자의 나이대에서 성별에 따른 정상 범위인데 이 빨간 선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죠.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벗어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인 평균 값이고요. 이 수치에 대한 평균 값이고 S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 그래서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은 벗어나도 정상이다. 요 이제 표준 편차가 그래서 여기 보면 좌우 폭경입니다. 그림에서 폭경. 그리고 요거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 환자가 이 날짜에
분석했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정상, 빨간색은 정상을 벗어났고, 옆에 이제 별표 같은 게 있죠. 이게 개수가 많을수록 크기가 심한 거고요. 하나는 마일드, 두 개는 모드레이트, 세 개는 시비어라는 겁니다. 이제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보면, 그래서 지금 썸과 저는 이제 주로 썸과 이 그 맨디블 플레인과 SM 플레인의 각도 두 개를 이제 봐서 얼굴이 장안모냐 단안모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환자는 정상이고요. 그 다음 이제 호리젠탈 봤을 때는 우리가 스켈레탈 클래스 1, 2, 3 보죠. 가장 많이 보는 게 AMB 그리고 위츠 보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AMB를 보면 어떻게 돼요? 4.23 즉 크다는 거예요. 경계보다 평균보다. 여기로 가면 크다는 거는 이제 AMB라는 게 SNA에서 SNB를 뺀 건데 각각의 값은 정상인데 뺀 게 이제 크죠. 크다는 건 뭐예요? 이 환자는 클래스 2라는 거예요. 스켈레탈 클래스 2. 여기로 오면 클래스 2. 여기로 가면 3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선 보니까 애매하잖아요. 경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럴 때 위치랑 같이 봐요. 위치는 어때요? 정상이죠. 물론 이제 위치도 약간 큽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스켈레탈 클래스 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스켈레탈 클래스 2 텐던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 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켈레탈 클래스 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켈레탈 클래스 2 텐던시 이렇게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격 구조를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내려오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덴처 패턴 치아를 보면 이제 덴처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개를 봅니다. SM 플랜에 대한 상악 전체 각도, 그 다음 IMPA는 하악 플랜에 대한 하악 전체 각도. 여기 보면 정상이죠. 정상인데 약간 크고 IMPA는 많이 크죠. 하악은 이제 라비오 보존됐다는 거죠. 빨갛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티슈 보면 어때요? 어퍼립, 로어립 있는데 요걸 이제 저는 이제 많이 봅니다. 요 EL이라는 건 에스테틱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수는 많이 나왔고 하수는 의외로 이제 정상 범위에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턱이 약간 아까 뒤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스켈레탈 투 텐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다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만약에 이 창을 닫으려면 요 위에서 이제 다른 거 눌러도 되고요. 필요 없는 거는 요 X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용을 하면서 필요한 거를 한 번씩 더 공부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소아 환자인 경우에는 요 프로필로그램이라는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파란색이 이제 기본적인 얼굴의 골격 구조인데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빨간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파란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죄송합니다. 이제 파란색에 비해서 이 빨간색 선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골격 패턴이 어떤지 환자분께 설명드리기가 좋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요 부위는 이제 ANS, 요 부위가 A 포인트, 요 부위는 이제 상악치아, 하악치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B 포인트 있는 거니까 요걸 알고 다시 프로필로그램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A 포인트, B 포인트, 상치아, ANS.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환자한테 이 환자는 뭐 크게 심하진 않은데 골격 패턴이 어떤지 이 비율이 중요해요. 크기보다는 비율이 따라가면 되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보다는 여기 비율이 같이 가면 성장이 정상 범위에 비슷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클래스 2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데보다 선이 이격차가 커집니다. 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빨간 선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나오겠죠.
그런 걸 가지고 부모님께 설명드리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분석은, 여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차트에서 봤던 게 여기에서도 다 나옵니다. 이런 데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어디에서, 이 수치가 어디 값인지 요 갖다 대면 나오긴 나오는데 일일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략적인 형태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나중에 내공이 쌓이시면 하나씩 더 보시는 그런 능력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VSEP 8.5 버전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만 교정연구의 백만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